동부구치소에서 영월과 속초로 이감된 재소자 12명 등 오늘도 도내에서는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강원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비 부진과 고용 감소 등으로 휘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양양에서도 발생해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의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돼 해양 천문 과학문화 캠프가 열리고 해양바이오 자원과 관광 레포츠 산업을 연계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정시설 재소자와 입영장병 등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 원주와 영월 각 7명, 속초 5명, 춘천 3명, 인제와 철원, 동해 각 1명 등 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이감자 가운데 강원 남부교도소에서 7명, 강원 북부교도소에서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인제와 철원에서는 신병교육대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는 60대 확진자의 동생과 딸, 사위,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비롯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강원 경제 역시 휘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고용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거둔 2분기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3.4포인트 내려갔고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76.3으로 2003년 이후 평균치인 100보다 23.7포인트나 내려갔습니다. 2분기에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7.3포인트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복세를 보였던 2분기와는 달리 3,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3분기 실적도 내내 좋지 못했고 연말에는 전년 동기 반토막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년 대비 59.5% 정도, 약 60% 정도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연 취소,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역시 감소세를 지속했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6만 대가량, 기차역 하차 승객 수도 6만 명가량 줄어드는 등 관광업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악화된 경제는 결국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도보다 0.5%, 취업자는 0.7% 감소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를 했는데요. 고용률 하락폭이 마이너스 1.3%포인트, 그다음에 실업률 상승폭이 0.2%포인트로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큰 영동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경제가 더욱 요동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말에는 주간 매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면서 5월에서 8월까지는 관광객 유입이 늘었고 소비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중순 이후 영동 지역의 관광 경기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강원 영동 지역의 관광객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경제 소비도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살림살이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OC 사업 등 강원 지역 국책 사업이 지속되고 정부의 소비자 진작 정책 등은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측은 다만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기묘하고 국책 사업이 강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생산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양양군에서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폐사체는 접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최근 영월에 이어 양양까지 발견 지역이 확대돼 양돈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광역 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양양군 서면의 야산. 멧돼지 수렵에 나섰던 황국성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주변을 수색하다 2년생 정도로 보이는 죽은 멧돼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새해 연휴가 지난 뒤 군청에 신고했고 어제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시커먼 게 보니까 돼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체가. 정확히 한 5일 정도 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강원도에서는 철원과 화천, 인제 등 접경 지역에서 주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고 동해안에서는 고성군 민통선 부근에서 4건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곳은 속초를 건너뛰고 인제에서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남동쪽 방향 35km 지점입니다. 반경 10km 안에는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8개 농가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생석계 하고 소독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대한 이제 하고 있고 초소도 설치해 갖고 이제 우리 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하기로 했고. 축산방역당국은 농가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전체 사육돼지를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확인되면 강원도 내 긴급 출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아예 단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매일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양돈단지 일대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를 긴급 설치해 멧돼지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멧돼지 발견 지점에도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 다른 폐사체가 없는지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밀집 단지인 양돈 단지 전체를 에워싸는 한 4km 정도에 대한 광역 울타리를 양양군비 양양군 예산 2억 5천을 들여서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영월에서도 7마리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ASF 감염 멧돼지 발견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가와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신년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보육 환경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은 강원도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는 문선영 씨는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자 믿고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육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일시보호소 같은 느낌으로 일시적인 시간에 두세 시간이나 3시간 동안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씨의 바람이 이뤄지려면 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춘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실과 시간제 보육실, 전시 체험실과 영유아 놀이방 등을 갖췄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도 이곳의 보육교사에게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된 곳은 춘천과 원주, 강릉 단 3곳뿐입니다. 건립 비용에다 운영 비용까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일단 행복해야.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화천군의 경우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보육 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닌 강원도의 자체 보육 사업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집중돼 있어 체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이 한 달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늘었지만 이 수당은 보육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보육 낙후 지역을 바꾸려면 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져야만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내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데 도내 일선 학교마다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진학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온라인 상담이 한창입니다.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시 모집. 자녀를 처음 대학에 보내는 학부모는 상담 내내 마음을 졸입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대입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또 아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성적 나와서 원하는 대학 갔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대입 지원관은 과거 대입 전형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서 보여주며 여러 선택지를 조언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정시 모집 온라인 집중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대입 진학 전문 교사와 대입 지원관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밀도 있는 상담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 창구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시에 대비해온 상위권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강원도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계속 내리막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바닥이고 이게 사시도에 비해서 그게 떨어지는 비율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실제로 강원도 수능 성적은 최근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10여 년 동안 수능 성적이 덜 필요한 수시 모집에 집중한 탓이 큽니다. 입시가 변했는데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수능 공부하겠다는 거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정부의 대입 정책이 이미 정시 강화 쪽으로 선회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내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40% 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 하락도 못 막고 수시 모집에 집중한 나머지 정시 모집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강원도교육청의 대학 입시 정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올해의 과학문화 지역 거점센터로, 강릉시가 올해의 과학문화 도시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과학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센터에 강원을 비롯해 경기, 경북, 세종, 인천, 전남 등 모두 6개 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의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됐는데 자연을 활용한 해양 천문 과학문화 체험 캠프, 강릉시의 해양 바이오 자원과 관광 레포츠 산업 자원을 연계한 축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상업용으로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이 올해부터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의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 유입 주의 생물로 변경되면서 상업용과 연구 목적의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고와 허가를 위해 보름 정도 기간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해 국내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의 수시 모집 최종 등록률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의 수시 모집 등록률은 90%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릉원주대는 82%, 가톨릭관동대는 63%, 한라대 60%, 상지대 54%로 적게는 8%포인트에서 많게는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림대는 94%, 연세대 미래는 91%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이 대폭 축소됩니다. 경찰청은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행 구간을 신갈분기점을 기준으로 여주분기점까지 41.4km 구간을 호법분기점까지 26.9km 구간으로 단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일반 차로의 정체가 심해지고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운영 구간이 단축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